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코딩입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교환은 유튜브 영상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액트 레시피의 프로젝트 8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라우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라우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우터와 라우팅의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개념에 대해 우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터란 단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라우터는 데이터를 연결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네트워크상에서 서로 다른 장치를 연결하는 기계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의 라우터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올바른 경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라우팅이란 데이터를 최적의 경로로 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안에서 통신 데이터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그 행위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길을 찾을 때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경로를 찾는 길찾기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길찾기 서비스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할 때 길찾기 서비스는 수많은 경로 중에서 제일 빠른 방법이나 혹은 제일 적은 환승 방법 등의 경로를 추천해 주죠. 네트워크에서도 라우팅이라는 것은 데이터 전송 시에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우터의 개념을 이해했으니 이제 MPA와 SPA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MPA는 멀티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로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예전 웹페이지 개발 방식인데요. HTML 문서로 개발하시던 그 방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거시 웹페이지 링크 방식으로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페이지 전체가 업데이트됩니다. 즉,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서버로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해서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는 방식이죠. MPA 사이트의 예시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이는 사이트가 MPA로 제작된 사례인데요.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때마다 서버로부터 새로운 페이지를 요청해서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가 새로 로드되면서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 SPA에 대한 설명입니다. SPA란 하나의 페이지에서 동작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가 변경될 때에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변경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만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더 빠르고 부드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사이트를 확인해 볼게요. 저희가 SPA로 구현된 웹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화면에 깜빡임 없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전체 페이지가 새로 로드되지 않고 변경된 데이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 부분만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화면에 깜빡임 없이 화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개발 방식을 SPA라고 합니다. 리액트, 뷰, 앵귤러를 사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 SPA이고요. 고전적인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앱 개발 방식이 M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액트에서 라우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란 리액트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모듈인데요. 버전 3까지는 하나의 모듈이었으나 버전 4부터는 네이티브 앱용 리액트 라우터 네이티브와 웹 개발용 리액트 라우터 돔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은 버전 5와 버전 6에 명령어가 크게 변경되었으므로 프로젝트의 유지 보수 전에 리액트의 버전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리액트 라우터 버전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 리액트 버전 확인은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루트 폴더에 가시면 패키지.json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패키지 JSON 파일을 보시면 dependencies라고 하는 의존성 목록에 리액트의 버전과 그리고 리액트에서 사용 중인 각종 의존성 모듈의 버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라우터 버전 6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리액트 라우터 버전 6은요. 리액트 버전이 16.8 이상이 되어야만 호환이 됩니다. 현재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리액트 버전이 16.8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16.8 이하라면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전 6에서도 6.4 버전 이후에 추가된 문법들이 있는데 그 추가된 문법을 위주로 수업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리액트 라우터 돔 모듈을 저희 앱에 설치하는 과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모듈을 설치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여신 후에 열려있는 개발 서버를 닫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 후 npm i 리액트 라우터 돔을 입력하여 모듈을 설치합니다. 다시 npm 스타트를 입력해서 리액트 앱을 실행합니다. 자, 이제 리액트 라우터 앱을 연습할 환경을 구성할 것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컴포넌트의 구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코드 스니펫이라는 것을 등록하겠습니다. 스니펫이란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단축키로 등록하는 기능인데요. 컴포넌트 등록 명령어를 스니펫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하단에 있는 스니펫으로 등록할 언어를 확인합니다. 자바스크립트네요. 그 후 메뉴바의 파일, 프리퍼런스, configure your snippet을 클릭,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json을 선택합니다. 자, 열어보시면은 example이라고 해서 주석문이 있는데요. 주석을 다 해제하시고요. 파일이 JSON 문법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에는 스니펫의 이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적겠습니다. 프리픽이 단축키입니다. RC라고 할게요. 바디에 저희가 RC를 입력했을 때에 완성될 명령어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옴표 사이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하나의 행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문자 옆에 숫자 1, 숫자 2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키보드 커서가 정지할 위치를 의미합니다.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 이름의 화살표 함수로 프롭스도 기본으로 받고요. 리턴에 긴 태그를 반환하고 위에 div하고 conf 라는 글자를 써서 이렇게 해서 익스포트 디폴트도 써야겠죠. 기본 컴포넌트 템플릿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환해 가시면 코드를 올려놨으니까요. 복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를 작성할게요.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생성하시고 하위에 home.js와 products.js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RC를 입력하고 탭 키를 누르면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필요없는 임포트는 지우시고요.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한 후 컨트롤 DD를 눌러서 홈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덕트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에 대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기 전에 리액트 라우터 돔을 사용해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에 라우팅하는 단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한 후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할 때 필요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리액트에서 라우터를 연결할 때 작성하는 코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요, 라우터와 휴대폰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라우터는 휴대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라우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휴대폰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라우터를 휴대폰과 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라우터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처럼 휴대폰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라우터 설정 단계 나누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단 단말기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이 단계는 리액트 라우터 돔 모듈을 저희 애플리케이션에 설치하고 리액트 라우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애플리케이션과 모듈을 연결하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저희는 휴대폰을 구매하고 특정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겠죠. 이 단계는 통신 서비스를 중개하는 객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와 같습니다.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는 통신 서비스를 중개하는 객체가 별도로 있으며 그 객체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라우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통신사로부터 번호를 발급받아 통화를 할 수 있게 되며 마찬가지로 리액트 라우터도 이 단계에서 경로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요. 원하는 번호를 입력하여 전화를 거는 과정이 있겠는데요. 이때 올바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번호를 입력하면
통화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자, 라우터는 또 마찬가지로 설정된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설정되지 않은 경로로 연결을 요청할 경우 오류를 반환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라우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신청하고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단계를 코딩으로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라우터 설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상위 문서인 index.js 파일에 리액트 라우터 돔을 임포트하겠습니다. 그 다음 create 브라우저 라우터를 불러주세요. 자, 이제 이 create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console.log로 create 브라우저 라우터 라는 객체의 구성 요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타가 났나봐요. 아, 이제 된 것 같아요. 어머나, 정의되지 않는 타입 에러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요. 이 브라우저 라우터는 배열 안에 객체를 넣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은 어디서 알았냐 하면은 이 리액트 라우터 돔에 가시면 이 공식 문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라고 하는 이 객체는 6.4 버전에서 추가된 객체고요. 리액트 라우터 사이트에 와서 보시면 파랗게 오른쪽에 New라고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6.4에 추가된 문법들에 대해서 이 아이콘이 붙어 있는 겁니다.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에 보시면 사용법이 안내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에 중첩된 객체 배열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죠. 크리에이트 브라우저 라우터에는 항상 객체 배열을 중첩해서 작성해 주셔야 하도록 그렇게 문법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안에 객체를 넣어서 작성해 주시고 콘솔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 반환값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반환되는 이 속성들이 전부 다 저희가 라우터를 설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입니다. 이제 반환하는 값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수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라우터라고 하는 상수 변수에 이 create 브라우저 라우터를 할당합니다. 콘솔 로그는 확인하셨으면 주석 처리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콘솔에서 확인했었던 그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이제 라우터라는 변수에 할당됐고요. 2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자, 이제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는 단계를 진행할 건데요. 자, 통신 서비스는 라우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라우터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임포트 문에 작성해서 불러오겠습니다. 그 후 라우터 프로바이더라는 컴포넌트로 통신 서비스를 사용할 컴포넌트들을 래핑하겠습니다. root.render 함수 안으로 이동하셔서 앱 컴포넌트의 상위 빈 태그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을 라우터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로 래핑합니다. 라우터 프로바이더 컴포넌트는 라우터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성에 props로 저희가 라우터의 설정 값들을 하위 컴포넌트로 전달해서 컴포넌트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전화기를 샀고요. 통신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하냐면 전화번호를 발급받고 전화기에 친구들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이 라우터라는 전화기는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야지만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장하는 장소는 이곳입니다. 라우터라는 변수 있죠? 이 변수 안에 객체 형태로 전화번호, 그러니까 라우터에서는 경로라고 합니다. 연결할 컴포넌트들의 경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홈과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홈과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를 임포트 해야 하는데요. index.js 문서 상단에 컴포넌트 임포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라우터 변수 안에 객체의 속성으로 작성하면 되는데요. 패스키에 이렇게 슬래시 하나를 작성하시면 루트 경로가 설정됩니다. 엘리먼트에 연결할 컴포넌트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컴포넌트로 연결하겠습니다. 하나 더 경로를 연결할 경우에는 객체 형태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로덕트라고 하는 경로로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싱 에러가 뜨는데 제 대괄호 한 짝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요거 대괄호 추가해서 오류를 해결하고 실행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제가 왜 컴포넌트를 이렇게 지금 따옴표를 묶으면 안 돼요. 컴포넌트의 따옴표를 뺄게요. 늦은 시간에 촬영을 하다 보니 정신줄이 나갔네요. 이제 실행화면을 보시면 홈 여기 뒤에다가
로컬 어쩌고저쩌고 막 써있죠? 이 뒤에다가 슬래시 해보시면 여기 최상위 홈 경로에 홈 컴포넌트 보이고요. 네, 설정한 경로로 다시 DUC 프로덕트 히어로 DU 히어로 DUCT 그렇습니다.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프로덕트 경로에 이렇게 지금 설정한 경로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라우터의 경로 속성 값들이 다 설정이 됐으면 앱 컴포넌트는 지금 현재 index.js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 삭제할게요. 그리고 라우터 프로바이더 컴포넌트 그냥 단일 컴포넌트로 이렇게 단일 태그로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 컴포넌트도 추가로 라우터를 작성해 볼까요? 패스 앱이라고 하고요. 컴포넌트를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호스트 앱 이렇게 작성하시면 앱 컴포넌트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리액트의 라우터는 데이터의 변환 시에 이렇게 페이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일부 컴포넌트만 교체되는 방식이라 여기 지금 새로 고침 부분에 깜빡임이 없죠? 페이지 새로 고침 없이 안에 컴포넌트만 교체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화면 전환이 보다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번에는 리액트 라우터 돔의 컴포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HTML 문서의 A 태그로 변환되는 컴포넌트입니다. 홈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링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리액트 라우터를 연결하실 때는요, 반드시 상단에 리액트 라우터 돔 모듈이 임포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컴포넌트 불러주셔야 돼요. 이제 홈 컴포넌트 안에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리턴문 하위에 들어있는 div 태그 삭제하시고요. 주원 요소 하나 넣으시고 A 태그를 넣을 건데요. A 태그하고 링크 컴포넌트하고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A 태그를 추가합니다. 프로덕트 라우터로 연결할 거고 프로덕트 컴포넌트로 연결합니다. index.js로 이동해서요. 이 컴포넌트 이름과 패스의 값을 같게 줄게요. 헷갈리네요. index.js로 가서 패스의 프로덕트로 수정해 주세요. 프로덕트 컴포넌트의 패스 속 설정 값을 프로덕트로 수정합니다. 다시 홈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A 태그의 href 속성에 프로덕트 넣으시고 그 다음에 link 해서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링크 컴포넌트는 to 라는 프롭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href처럼 속성 값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홈 컴포넌트로 이동해 보시고요. 지금 홈 컴포넌트에는 프로덕트와 링크 프로덕트 두 개의 링크가 확인됩니다. 개발자 모드를 열어서 링크 프로덕트에 변환된 태그도 A 태그인지 그리고 to 프롭으로 전달된 값도 href 속성으로 변환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개의 화면 전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를 클릭하시면 맞나요? 여기 지금 아이콘 한번 깜빡이면서 이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링크 프로덕트를 클릭하시면 전혀 아이콘이 깜빡이지 않고 이동을 하죠. 이것은 새로 고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 링크라는 컴포넌트는 반드시 내부 링크만 작성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외부 링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A 태그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돼요. 클릭하시면 외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새 창 띄우기가 필요하실 경우에 이 링크 컴포넌트에다가 타겟 속성 추가하시면 돼요. 타겟에서 이렇게 언더스코어 블랭크 추가하시면 클릭했을 경우에 이제 새 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럼 다음 기능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라우터 설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children이라는 속성 알아볼 건데요. 컴포넌트 간 관계에 따라서 라우터 역시 계층화한다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페이지스 폴더의 모든 컴포넌트를 제어할 루트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만들겠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MPA 개발 방식에서 index.html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 폴더 내의 모든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최상위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등록해놓은 스니펫을 사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컴포넌트도 하나 생성해 볼까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추가하겠습니다. navi.js로 생성할게요.
네이비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네비 컴포넌트는 CSS 파일을 임포트하게 될 건데요. 이 CSS 파일의 코드는 교환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제공된 교환의 children 타이틀로 이동하시면 이 navi.css 코드를 제공해 드렸으니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자, 이제 index.js로 이동해서 이 루트 레이아웃과 navi 얘네들 라우터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vi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index.js에서 라우터를 잡지 않게 패스를 설정하지 않을 거고요.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루트 레이아웃을 최상위 경로로 설정하고 그 하위 요소들로 프로덕트, 홈 이렇게 설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앱 컴포넌트는요. 루트 레이아웃의 children 속성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children 속성을 사용해 볼게요. 앱 컴포넌트는 제외하고 홈과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이렇게 블럭으로 잡으시고 중괄호로 한번 묶으세요. 그 다음 쉼표 한번 합니다. 그래서 계속 계열 형태로 연결해 주시고요. 일단 기본 경로인 패스와 엘리먼트 있죠?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속성 하나 추가할 건데요. children. 이 children은 대괄호로 다시 한번 배열로 시작합니다. 이 배열 안에 프로덕트와 홈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자르고 children의 배열 안에 붙여넣겠습니다. 최상위 컴포넌트로 루트 레이아웃을 임포트 할 건데요. 화면 상단으로 이동하셔서 프로덕트를 복사하고 루트 레이아웃이라고 수정할게요. 이 최상위 요소의 이 패스 플래시로 되어 있고 엘리먼트는 루트 레이아웃으로 바꿉니다. children에는요. 홈 컴포넌트의 홈이라고 경로를 수정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앱을 실행하자마자는 최상위 요소인 루트 레이아웃이 확인되고요. 그 다음 경로 홈으로 들어가면 뭔가 이상하죠? 그 에러는 나오지 않는데 경로가 적용이 되긴 되는데요. 컴포넌트 렌더링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네요. 이거는 지금 라우터 설정은 됐는데 루트 레이아웃에서 홈과 프로덕트 컴포넌트가 임포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자, 리액트에서 컴포넌트라는 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제 GMB나 모달 팝업, 패널 메뉴 같이 모든 컴포넌트에 표시되어야 하는 UI의 경우 매번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최상위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어를 하게 된다면 제일 위 이 루트 레이아웃에서 아울렛이라는 컴포넌트만 작성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울렛이라는 컴포넌트는 리액트 버전 6에서 추가된 컴포넌트입니다. 이 아울렛은 이렇게 중첩 구조로 작성되어 있는 라우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트 레이아웃 컴포넌트로 이동해서 아울렛 컴포넌트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웃렛이라는 컴포넌트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기왕 불러온 김에 임포트해서 같은 경로에 있는 네비도 불러올까요? 네비 컴포넌트 적용하고 아웃렛 컴포넌트를 적용할게요. 그 다음 이제 애플리케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이라는 경로를 입력하시면 홈으로 이동하고요. 이제 프로덕트 경로를 입력하시면 프로덕트로 이동합니다. 이 아웃렛이라는 이 컴포넌트 하나에 뭐 하나만 단지 썼을 뿐인데 프로덕트와 홈 컴포넌트 두 개가 다 불러와지죠. 이 아웃렛을 안 쓸 경우에 안에 임포트 문이 지금 두 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두 개 더. 하나에 children 키에 들어있는 children 속성에 정의한 하위 컴포넌트들이 다 임포트 됩니다. 그러면 네비 컴포넌트를 열고 이제 네비 컴포넌트의 내용을 좀 작성해 볼게요. 네비 컴포넌트는 글로벌 내비게이션 GMB 역할을 할 건데요. 임포트 리액트 라우터 동으로부터 링크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ul li고 하위에 링크 홈으로 연결할게요. 다음 코드 접어서 li를 다음에 이제 li 블럭으로 잡으시고 그대로 복사해서 홈을 프로덕트로 수정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하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네비가 어디에 생기냐면은 요 밑에 하단에 여기 생기거든요. 프로덕트 클릭하면 프로덕트로 이동하고요. 홈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액트 라우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예외 처리문 그 중에서도 에러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알아보겠습니다. pages 폴더를 열고 error.js 컴포넌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임포트 하는데 CSS 파일을 임포트 할 거거든요. 사용할 CSS 파일은 교환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에러 엘리먼트에 가시면은 에러 CSS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얘를 붙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페이지를 작성할게요. 별 내용 없고 div에 클래스 네임 에러 라고 해서요. 404 에러라는 글씨를 띄울 거고요. 에러 페이지가 에러 컴포넌트가 보이고 나면 다시 한번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GMB인 내비 컴포넌트를 띄워주도록 할게요. index.js 파일을 열고 상단에 에러 컴포넌트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변수 라우터에 가셔서 객체 내부의 에러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루트 레이아웃 아래쪽에 줄바꿈하시고 에러 엘리먼트라는 속성 추가합니다. 그리고 에러 컴포넌트를 작성해 주세요. 테스트 해볼게요. 자, 저희 여기다가 없는 경로를 막 써볼게요. 그러면 에러 컴포넌트로 이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라우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즈 내비게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훅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특정 이벤트를 트리거했을 때 원하는 경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페이지 폴더의 홈 컴포넌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홈 컴포넌트 상단 임포트에서 유즈 내비게이트 훅을 임포트 하시고 리액트 훅 사용하듯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함수 제일 위쪽에다가 유즈 내비게이트 훅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반환값을 콘스트 내비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콘솔.log로 상수 내비에 들어있는 값을 확인해 볼게요. 실행 화면을 여시고 콘솔 창을 열겠습니다. 그 다음 컴포넌트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콘솔에 반환값이 보이는데요. 반환값으로 함수를 반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전달받죠?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전달받는데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는 값은 2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받고 있고요. 두 번째 자리는 옵션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비라는 이 값에 대해서 이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 내비는 함수고요. 매개 변수를 전달받고 있었는데요. 그 함수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이벤트를 실행했을 경우 동작을 의미합니다. 자, 이 내비 함수에 저희가 이동을 원하는 패스를 작성하면 라우팅이 되는데요. 함수 안에 경로를 작성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이동을 시킬 건데요. 리턴 안으로 들어가셔서 버튼 요소를 추가할게요. 이 버튼의 온 클릭 시에 호출할 함수 연결하겠습니다. 내비 fn이라고 할 거고요. 이 내비 fn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이 내비 fn 함수가 호출되면 이 내비 함수가 호출되면서 앱 경로로 이동합니다. 실행화면 확인해 볼게요. 표시줄에서 다시 루트 레이아웃으로 이동한 후에 홈 컴포넌트로 갈게요. 홈 컴포넌트에서 클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웹 컴포넌트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유즈 내비게이트는 링크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특정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에서 다른 컴포넌트로 이동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훅을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즈 내비게이트와 링크 컴포넌트와의 차이점은 링크는 A 태그로 해석되고 유즈 내비게이트는 자바스크립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링크 컴포넌트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유리하고 유즈 내비게이트는 목적 내비게이션을 구현하는 데 유리합니다.